안녕하세요. 삶의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전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죠. 다행히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DNA를 물려주신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무 불행 없이 평탄하게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누가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행복하게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딱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확신이 있었고요. 남편네 집과 저희 집 두 집이 거의 살림살이가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결혼함에 있어서도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그렇듯 유달리 아들 사랑이 심한 시어머니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아들을 너무 사랑하노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점점 저에게 그것이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져 왔어요. 잡목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도 못 먹는 애 같아. 우리랑 같이 살 땐 이것저것 잘 먹어서 포동포동 했는데. 에이,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요. 건강관리 해야죠. 요즘 식단 조절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뭐야? 아니,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살을 빼는 거니? 내 눈엔 아주 보기 좋구먼.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애 몸 버릴라. 엄마는? 나 좀 빼야 해. 벌써 배 나오고 그러면 아저씨 되는 건 한순간이지.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눈엔 아직 당신이 아기 같으시니까 늘 걱정되시나 봐. 어머님, 걱정 놓으세요. 제가 잘해 먹일 테니까요. 장난스레 했던 말이었지만 사실 뼈가 있는 말이긴 했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아들 걱정에 한숨 푹푹 쉬는 어머님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아들을 하나의 독립체로 보지 않고 자꾸 품 안의 자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 왔죠. 그런 어머님은 저의 저런 말들이 못마땅한지 저에게 가끔 툭툭 기분 나쁜 말을 내뱉으시곤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어차피 어른이 하는 얘기이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더 하셨어요. 다이어트는 네가 해야겠다. 우리 아들 다이어트 시키지 말고 너나 해. 안 빼도 되는 살을 네가 부추겼으니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본인이 살 뺀다고 해서 제가 식단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안 그래, 참목 씨? 자기가 말 좀 해봐. 내가 하겠다는 건데 왜 유정이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도 참. 우리 엄마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은근 시어머니 노릇한다니까. 뭐야? 아휴, 너 장가 가기 전에 얼굴 얼마나 보기 좋았어? 지금은 삐쩍 꼬라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그렇지. 남편이 장난스레 넘어가 주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전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저보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하는 게 진심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리 날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사실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지도 않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시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해가 지나면서부터 가끔 아들 준답시고 보양식에 이것저것 보약을 지어와서 집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전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스럽더라고요. 꼭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늘어놓는 잔소리. 솔직히 너무 듣기 싫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달까? 아이고, 너는 문 좀 빨리빨리 열지.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이거 무거웠는데. 보고 있지만 말고 이것 좀 받으렴. 이건 십전 대보탕이랑 참무기 먹을 보약 한 채 지어왔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다려 먹여라. 알겠지? 보약은 정성이야. 네? 아, 저도 일 다니느라 보약까지 다리는 건 좀 힘든데 저녁에 먹을게요. 아침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뭐야? 너는 네 남편 걱정도 안 되냐? 정성 들여서 내가 해왔으면 고맙다고 하고 내 할 것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잔말 말고 아침에도 해. 내가 아침마다 참무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거 데워서 먹이고. 애가 기력이 없잖니. 이렇게 안 하셔도 저희 잘 챙겨 먹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신데 이런 거 사오시는 것도 번거로우시잖아요. 네가 잘해 먹이면 내가 이런 거 해오겠냐? 올 때마다 애가 삐쩍 골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쓰이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 애초에 네가 잘했어 봐라. 내가 이런 거 사오지도 않는다. 남들은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데 참무기는 어쩜 살이 갈수록 빠져가. 가끔 저런 말들이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자식처럼 대해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데 항상 남편 것만 챙겨오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해도 점점 어머님의 말투나 행동에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전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기로 했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남편에게 말하면 넋두리라도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저의 편이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나 불편해. 죄다 자기 먹을 것 뿐이잖아. 내가 잘못해 먹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야, 불편할 수도 있지. 엄마도 참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데 꼭 유난이다. 결혼 전엔 이런 거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자기 시종도 아니고 어머님 가끔 보면 무슨 나를 자기 시종 대하듯 대하는 것 같아. 항상 명령조로. 좀 기분 나빠. 아, 그러겠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짜 옛날 분이라서 그래. 내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드릴게. 다이어트 한다는데 진짜? 아, 진짜 내 것만 있네. 너 섭섭했기도 했겠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옛날 분이라서 그래. 아유. 아니야. 또 대번에 화내실라. 그냥 잘 먹고 다닌다고 이렇게 자기가 말만 해줘. 다이어트고 뭐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저러시는 것 같아. 자기 살 빠질까봐.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그만한다고 해. 전 혹시라도 남편이 어머님께 말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남편에겐 철저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힘이 드는 건 조금이라도 싫었는지 잘 말을 한다곤 했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조차 어머님께선 굉장히 기분 나빠 하셨으니까요. 대번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 이런 거 해주는 거 고마운데 진짜 잘 먹고 다니니까 가져오지 마요. 나 보약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리고 보약 같은 거 하려면 유정이 것도 같이 해주지. 홀랑 내 것만. 내가 유정이 보기 미안해서 그래. 어떻게 유정이가 다려주는 걸 내가 먹어?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참나, 제 것 안 사줬다고? 아주 웃기는 애다 걔. 지는 부모가 없대. 왜 나보고 해달래? 그래서 네 거 못 해준다고 하든? 보면 볼수록 웃기는 애네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뒤에서 한큼한 짓을 할 줄 몰랐어 아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미안하잖아. 보약 다 내 거라고 하고. 10점 대보탕도 나만 먹으라고 했다며. 그게 그거지 뭐. 참나. 아니, 지는 잘 먹고 다니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잖아. 근데 너는 점점 말라가니까 그런 건데 그걸 곳에 못 참고, 아유. 하여튼 엄마, 마음은 고마운데 그런 거 해주지 마요.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그리고 보약은 내가 엄마 해드려야지.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그 길로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죠. 회사에서 받았지만 얼마나 전화통이 울리던지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아들 바보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저에게 퍼부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시월드에 나오는 시어머니였죠. 원래도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당황했어요. 야, 네가 참무기한테 뭐라고 했니? 넌 너네 엄마 있잖아. 너네 엄마한테 보약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못 참아서 내 아들한테 쪼르르 뭐라고 해? 그 귀한 걸 애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냐? 네? 아, 어머니. 참목 씨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회사고요. 그리고 참목 씨가 보기에도 보약이 본인 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리고 저도 진짜 기분 나쁘네요. 어머님 매번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소통을 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게 생겼네. 이건 무슨 말만 하면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됐다, 치아라. 어머님은 전화를 확 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날은 저도 화가 안 풀려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따로 찾아가 어머님께 사과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자 기세가 등등해져선 저에게 아녀자에 대해서 명강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참 조선시대 같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언짢으셨죠?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 뭐 어차피 매번 볼 사이인데 용서는 해야지. 그리고 아녀자면 아녀자답게 처신해야지. 신랑을 받들고 뭐든 희생해야 하는 게 아녀자다. 알겠어? 나도 참무기 아빠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너도 요즘 시대가 어떻느니 하지 말고 늘 신랑 우러러보고 떠받들란 말이야. 알겠니? 네가 먼저 이러면 내가 그러지도 않는다. 오늘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어머님의 말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또다시 언성이 높아질까봐 더 이상의 말은 삼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전 아이를 가졌죠. 누구보다 사랑받아 마땅할 우리 아이였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제 몸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늘 정상 혈압만을 유지하고 있던 제가
임신을 하자 고혈압이 찾아왔죠. 그것도 모자라 손과 발이 너무 붓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폐와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너무 걱정했고, 저 역시 제 몸도 중요하지만 뱃속 태아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주스보다 크기가 작았거든요. 임신 중독증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에 혹시라도 만성 신부전증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어쩌면 좋죠? 식단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가 너무 안 자라서 걱정이에요. 일단 식단이랑 운동 유지하면서 다음에 한번 상태를 살펴보죠. 그래야 정확히 재확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다 지켰어요. 혹시 모를 합병증과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38주에 아이를 제왕 수술해서 낳았어요. 주스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만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저 역시 괜찮아지는 듯 싶었죠. 하지만 전 출산 후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어요. 출산 후 괜찮아지는 듯 했던 제 몸이 정기검진에서 너무 높은 단백뇨로 인해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하면 투석에 신장 이식까지 받게 된다고 말이죠.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한창일 나이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솔직히 너무 아득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말이죠. 그리고 절대 둘째 임신은 불가라고 했어요. 또 임신 중독증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둘째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제게 신부전증이란 놈은 참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온몸이 땡땡 붓는 것은 물론 뭐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음이 가장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죠. 아, 어떡해. 너무 절망적이야. 이렇게 어리고 우리 애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신부전증이라니 말이 돼? 괜찮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너 절대 안 아프게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남편 못 믿냐? 우리 서우 불쌍해서 어떡해. 나 진짜 건강해져서 서우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런 소리 마. 서우뿐만 아니라 나도 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알겠지? 자기랑 서우한테 제일 미안하다. 정말 쓸모없는 몸뚱이 어쩌면 좋아? 자기도 내가 많이 챙겨줘야 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주었죠.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준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전 제 병을 이겨내기 위해 싸워 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리 노력해도 제 병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심해져 투석까지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댁에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었어요.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이죠. 그리고 전 회사까지 관두며 제 병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투석만으로도 힘들어진 저에게 의사는 신장 이식을 권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적합자를 찾자면서 말이에요. 내가 검사할게. 우리 혈액형도 같잖아.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적합하다면 내가 해야지, 안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나타가 이렇게 된 건데 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없는 삶 생각도 하기 싫다.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해줄 거니까 기다려. 아니야. 신장 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 적합하다고 해도 안 받을 거야. 우리 둘 다 잘못되면 서은은 어떡해. 자기라도 건강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겠어? 나 죽어도 못해, 자기야. 바보 같은 소리 할래? 이식 받으면 괜찮다잖아.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들어지겠다는 거야? 난 너 그대로 못 봐.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적합 검사를 받게 되자 이 일은 시댁이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병을 모르시고 계셨기도 했고 남편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오히려 남편이 신부전증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모든 약과 먹을 거리를 해다 주셨죠. 너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우리 아들 네가 살려야지, 안 그래? 난 우리 아들이랑 혈액형도 다르고 네 시아빠는 건강도 안 좋은데 네가 맞는다며, 혈액형. 그리고 너흰 부부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한테 신장이식해 줄 거지? 이거 잘 챙겨 먹고 너 면역력 좀 키워. 아,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신장 이식이라면 참목 씨가 신부전증이라고 하시는 거세요? 아이고, 우리 참목이 불쌍해서 어쩌니? 그래도 저렇게 두면 안 되잖아, 안 그래? 네가 꼭 좀 해줘라, 신장이식. 너밖에 없어. 내 이렇게 빈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어? 그러니까 네가 꼭 참목이 신장이식 해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 해주시던 반찬과 보약, 그리고 먹을 것들을 매번 싸다 주시며 신장이식을 강요하셨어요. 단단히 착각하신 거죠. 전 차마 어머님에게 반대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으로 떴죠. 병원에선 하루빨리 이식 날짜를 잡자고 했고 남편도 오히려 자기가 저와 적합하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다행이야, 내가 맞아서.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이식 받는 걸로 하자. 가뜩이나 유난스러운 엄마. 평생 너 시달릴 수도 있어. 난 너랑 결혼한 순간부터 무조건 너랑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신장쯤은 이식해도 정말 괜찮아. 네가 없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받아, 유정아. 우리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아이 잘 키워보자, 어? 마음 불편해 말고.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자기 신장을 마음 편히 받겠어.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자기까지. 진짜 싫다 정말. 전 이런 상황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겪어야 하나 싶었죠. 저 하나 아픈 건 괜찮지만 남편까지 아프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신장 공여자인 줄 아시고 저에게 정성을 쏟으셨어요. 내가 건강해야 아들에게 건강한 신장을 준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결혼하고 처음 잘해주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아들 사랑이 유다르신 건 알았지만 저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거 다 해주며 아들의 신장이식 잘 되기만을 바라셨거든요. 사실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살짝 좋기도 했었어요. 네가 건강해야 해. 그러니까 물도 깨끗한 것만 마시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알겠지? 우리 아들한테 갈 콩팥인데 더러우면 안 되잖니.
우리 아들 없으면 네가 어쩔 것이야. 무조건 네가 이식해야지. 나는 너무 늙기도 했고 장무기 아빠도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이식해 주겠니? 너만이 우리 참무기가 살 길이다. 그냥 남편 구한다고 생각하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이식해. 그럼 두고두고 얼마나 행복하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갈 신장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신장이식 날 저희는 신장이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도 했고 젊어서 그런지 회복도 빠를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죠. 남편에겐 너무 고마운 마음과 함께 빚을 진 마음이었죠. 수술실에서 남편과 같이 나온 그날, 전 정말 이 세상 모든 상처를 다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돈다발을 던지더라고요. 얘따, 여기 3천만 원. 이 정도면 됐지? 공파 떼준 값이니 이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신장 하나 손상가네 며느리로 드리겠냐? 신장은 고마웠지만 우리 아들 제가 시킬란다. 멀쩡한 여자애로. 가뜩이나 봉양해야 하는데 너까지 몸이 성치 않아서 어디 되겠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먹고 떨어져. 나 원망 마라. 네 팔자련이 생각해.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전 지금 수술이 끝나고 정신이 막 든 무렵이라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신장이식을 해준 줄 알고 계시고 이식을 해주기 전에 그렇게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제 이식이 끝났다고 저에게 돈다발을 먹고 떨어지라고 했죠. 이런 상황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몸뚱이 이제 남편에게 떨어지라뇨.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세요? 어머니,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 말이 헛나오시는 거죠? 저보고 참목 씨랑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라는 거야. 신장은 고마운데 그 돈으로 퉁치자고. 이제 너같이 신장 한쪽 모자란 애가 우리 아들 봉양할 수 있겠어? 나 원망 마.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돈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잖니?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바로 말하는 거다. 어머님이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을 때 현장 집도이가 이 상황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졸도를 하셨죠. 지금 뭐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신장 공여자 남편 강창묵 씨입니다.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잡아드려요. 뭐라고요? 아니, 이게 다 사실이야? 지금 그럼 우리 아들이 니년한테 신장을 떼줬다는 거야? 어머. 아니, 말도 안 돼. 그대로 졸도해버린 시어머니는 정밀검진 이후에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깬 것 같죠. 남편과 전 무사히 회복을 했고 전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수술을 막 마치고 나온 저에게 하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 괴로웠어요. 그리고 깨어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며 어머님 병실로 향하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울컥하기도 했고 이제 다시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에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깨어난 걸 확인하자마자 쏘아 붙였고 저 역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을 향해 쏘아 붙였죠. 아니, 우리 아들 괜찮은 거야? 전윤한테 네가 왜 신장을 주니?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혼하고 갖다 버리지 그랬어? 아, 말이 돼요? 결혼을 하겠다는 건 이 사람과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전 유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이럴까봐 애초에 제가 신장 안 좋다고 거짓말 한 거고요. 유정이한테 사과하세요. 어떻게 돈 먹고 떨어지라고 해요? 설사 반대였어도 저한테 신장 이식을 해준 사람일 건데 어떻게 그런 애한테 신장 하나 없으니 이제 이혼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맞잖니? 몸 하나 병신되네. 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해? 너 새 출발 할 수 있어. 충분해.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가년한테 신장을 줬다는 거야? 네 년이 꼬셨지? 네 년이 달라고 했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요? 그렇게 신장 주라고 애걸복걸할 땐 언제고. 수술 끝나니까 돈 봉투 던지는 꼬락서니. 그래, 이게 아줌마 본성이지? 은혜도 모르는 본성. 하지만 어째? 아줌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 신장 저한테 이식했어요. 어쩔래요? 뭐야? 아이고, 나 못 산다. 우리 참무기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한테 아까운 신장을 줘? 이혼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혼 못해요. 전 유정이 없으면 못 살고 유정이한테 심장을 주라고 해도 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엄마. 어디까지가 엄마 끝이에요? 시어머니의 막말이 계속 이어지자 남편은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절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순 없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말이죠. 참 황당했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인데 어머님은 끝까지 아들에게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또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정말 끝까지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다신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소우가 할머니 이런 사람인 거 알면 어떻겠어요? 죄송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전 제 행복 찾아 떠납니다. 아줌마, 꼴 좋네. 아줌마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이제 아줌마 꼴 안 본대요. 잘된 일이지, 나한텐. 아주 이번 기회에 모든 천성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준 3천만 원 잘 쓸게요. 회복에 보탤 테니 그리 아셔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당신 아들, 이젠 당신 못 볼 줄 알아. 정말 비겁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왜 신부전증이 걸린지 알겠어. 당신 빨리 걸러내라고. 아니 애들아,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니? 내가 노인 말고 가족이 누가 있어, 안 그래? 아니 참무가 네가 엄마를 정녕 버리는 게야? 엄마가 유정이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저희를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세요. 다신 안 찾아봬요. 전 장가 갔을 때 이미 유정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우리들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고 정말 다신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잘 지내세요. 유정아 가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섰고 남편이 정없게 뿌리치니까 저를 잡고 이번엔 애원을 하셨죠.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돈다발을 던졌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만약 제가 정말 남편에게 이식을 했던 공여자라면 절 더 버리시려고 했겠죠. 이미 저의 할 도리는 끝났으니까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어머니라 더욱더 잘하고 싶고 애써 싫은 점도 외면했지만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고 나니 정말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참복이 좀 말려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안절했는데 어쩜 이래. 난 참복이 없으면 못 산다. 인과응보죠.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딸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텐 개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절 붙잡고 말한다 한들 달라질까요? 수술 끝나고 어머님 돈다발 던졌을 때가 생생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머님 같은 인격체에서 참복 씨 같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더 이상 저도 말하지 않을게요. 잘 지내세요. 예,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아니, 어미가 자식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정신이겠니? 어? 네, 아무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서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이만. 저와 남편은 이 말을 마치고 회복에 힘썼어요. 워낙 남편이 다정하기도 했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병마와 싸우는 건 힘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응원해 줬으니까요. 오랜 기간 딸아이를 맡아준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알자마자 오열을 했고요. 저도 부모님을 뵈니 그간 서러운 심정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부모님께는 시어머니 사건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고요. 귀한 딸 남의 집 가서 그런 취급받고 살았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실까봐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악담 때문인지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해요. 오히려 제 생명의 은인인 남편에게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남편이 절 더 신경 써주고 있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 회사도 찾아가고 아이 유치원에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아요. 돌아가세요. 참목 씨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이사 갈 겁니다. 뭐야? 나쁜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신장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이렇게 홀대해? 너네가 평생 악당할 거야. 알겠어? 한 번은 어르고 달래다가 한 번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다가 또 한 번은 화를 내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저희가 전혀 돌아설 기미가 없자 요즘엔 연락을 거의 안 하셔요. 저도 남편의 하나뿐인 어머니와 이렇게 절연하고 지내는 게 마음 편하진 않지만 그때 그 돈 봉투를 던지시며 저에게 했던 폭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땀이 주룩 날 정도로 몸소리가 처진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닌 정말 저를 하찮게 보며 깔봤다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고요. 제 몸이 성치 않으니 다 안 좋게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아직도 지극정성으로 저와 제 딸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 역시 무척 잘하려고 애쓴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커가는 재롱에 그리고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긍정적인 저의 모습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게 사람 하나 걸으라고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는 마음도 들고요.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는 나날들.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나쁜 것은 몸에 해롭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은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꼴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 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서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횟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 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그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고를 못 면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